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업을 해둔 지 꽤 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온 국산 상용차 프라모델 포터2 키트를 완성을 했고, 일전에 제가 테스트 영상으로 이제 소개한 바가 있는데 모터라이즈 컨버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성공해서 이제 남은 작업 파츠들 부착하고 이제 간단히 도색까지 완료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터2가 이제 그 탑차로 먼저 나오고 이렇게 화물칸 있는 차량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탑차 나왔을 때 사서 바로 이제 모터라이즈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없어 가지고 탑차는 구입은 이제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화물칸이 달려 있는 포터2가 이제 나와서 이제 빨리 구입해서 이제 만들었고, 또 그냥 만들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모터라이즈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소개드릴 말씀이 이제 모터라이즈 했던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키트 만들면서 느꼈던 점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지만은 하나의 키트를 계속,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면서 그것들을 계속 모터라이즈를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은 기술 개발이 된다거나 뭔가 이제 최적화에 이룰 수 있을 건데, 매번 한 키트에 모터라이즈하고 또 새로운 키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물음표라고나 할까? 뭔가 추측된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익숙해지려 그러면은 딴 걸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죠?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라이즈 작업은 좋아하는 취미라서 계속 하고 있지만은 항상 매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제 영상들에서 뭐 헬리콥터, 그 다음에 뭐 이족 보행 로봇, 뭐 자동차 차량 등등, 뭐 심지어 뭐 오토바이까지 했죠. 바이크까지 했는데, 보고 영감을 받으셔 가지고 본인도 해보셨다거나, 그죠?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뚝딱 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고민이나 어떤 시행착오 등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타인이 이용을 한다면은, 그죠? 고마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댓글 달기 힘든 게 덕분에 잘 보고 뭐 베껴 갑니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작품을 딱 만들었으면은 내가 스스로 독창적으로 그냥 한 거다, 묵시적으로, 그죠? 말은 안 하지만은 뭐 그게 더 좀 근사한 그림이 나오니까 뭐 누구 거 보고 좀 배워서 했다거나 뭐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프라모델이라는 게 그냥 뭐 적당히 만들면은 관계 없겠지만은 또 막 이렇게 칠까지 해가면서 공을 들이면은 또 어떤 다른 작품이나 어떤 다른 모델러에게 어떤 경쟁의식이나 뭐 질투심 등등이 또 사람이라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제 거 보고 뭐 도움이 되시면은 뭐 저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뭐 도움이 됐다라거나, 그죠? 뭐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에 어떤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뭐 저도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었죠, 그죠? 아우디입니다. 뭐 A6급 정도 되는 녀석인데, 승용차를 모터라이즈로 만들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바이크에 비해서는 쉬운 거죠. 이 트렁크 부분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터를 배치하고 뭐 건전지 케이스를 배치해 가지고 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럭은 제가 딱
키트를 받았을 때 공간이 어떻게 이 모터와 건전지를 둬야 되나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럭 구조상 보면 이게 뼈대 구조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와 달리, 승용차와 달리. 그래서 뼈대 구조에서 여기 모터를 위치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무리 작은 모터라 하더라도. 그리고 모터만 위치시킬 수는 없고 감속 기어가 필요합니다. 최소 2단. 모터 연수가 높기 때문에 모터만 이렇게 바퀴하고 연결해 버리면은 이 바퀴 회전수가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굉장히 어떻게 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속을 좀 시켜줘야 이제 딱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모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둘째는 건전지를 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뭐 꼼수로 여기 이제 화물을 좀 적재하고 그 화물 공간을 활용해서 건전지 케이스를 넣는다. 이게 이제 뭐 최악의 경우인데 그러면은 사실 뭐 모터라이즈를 한다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겠죠. 그죠? 심지어 이제 뭐 정 안 되면 리모컨을 달 수도 있긴 한데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모형에 그러니까 실제를 축소해서 그죠? 그 실제 맛을 즐기는 게 모형인데 그 축소한 그 모형의 틀을 훼손하면은 그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터를 어디에 배치할지, 둘째 건전지 케이스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은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좀 쉬울 건데 그냥 생으로 키트 받아서 만들면서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러너의 그 파츠 상태만으로는 이 공간감이라든지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가면서 했어요. 결국 하다 보니까 이 트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것도 더블 캡이 있고 이제 싱글 캡이 있죠. 그죠? 싱글 캡 보면은 이제 이런 자동차 모형은 이제 실내 공간이 재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 공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건전지 최소 하나는 들어갈 공간이 나오겠다. 깊이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건전지 공간은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 거고, 모터를 배치하는데 감속 기어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실제 차량의 엔진 위치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엔지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터 들어갈 자리가 실제 엔진 자리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참 우연일치인데 재밌죠. 그죠? 여기도 둘 수도 없고 그죠? 중간에 둘 수도 없고 그리고 모터를 뒀다면은 이제 모터 회전수가 높으니까 이제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감속 기어의 묶음 배치를 이제 어디다 둘까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실제 차량이 엔진이 있으면은 그 뒤쪽 부분에 이제 변속기가 있죠. 실제 차량도 사실은 감속기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실제 엔진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목적에 맞게끔 1, 2, 3, 4, 5단 감속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속기 자리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동력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이제 디프레셔까지 거의 실제 차량의 구조에 맞게끔 됐습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공간이 사실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제가 많이 배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차량의 그런 위치에 있는 뭐 나름의 재현했던 파트들은 조금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와 이제 변속기, 감속기, 동력 전달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그리고 디퍼런셜. 요거는 이제 보통 크라운 기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크라운 기어 그렇게 해가지고 축을 이제 가동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사실 뭐 모터 하나에 이렇게 뭐 그 건전지 홀더 한 개짜리면은 뭐 배선이 뭐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 스위치는 이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요번에 이제 저기 포트 만들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의 이제 최신 로고죠. 그죠? 여러 변천을 겪고 왔는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스틱 데칼이 많이 있길래 우리가 또 국산을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그 여분의 그 로고 전사지들을 좀 군데군데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캡 씌우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실제 차량이라면은 이제 엔진이 될 부분이고 심장이 되는 녀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카데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 남은 프라모델 회사라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의 심장이 아주 계속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아카데미의 심장은 살아서 뛰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카데미 로고 데카를 여기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형 업계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뭐 듣곤 합니다. 이렇게 뭐 취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는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던 그런 어린이들, 소년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마트에 가시든 아니면은 모형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산 아카데미라든지 모형을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프라타만 쌓지 마시고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를 좀 해주시면은 모형 제조사나 또 모형을 유통하는 모형 가게들이라든지 또 뭐 모형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떻게 수입을 좀 얻거나 생업을 하시는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형을 제가 오래도록 취미로 하고 있지만은 또 모형 관련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그죠? 또 이렇게 생업이나 생활에서 좀 이렇게 좀 윤택하게 잘 돌아가야 우리들도 좋은 게 되니까, 그죠? 또 프라모델을 좀 많이 사시고 또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도색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색을 아주 이제 뭐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신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 뭐 대회나 이런 데 출품하시는 그런 분들의 뭐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에만 치중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저렴한 그 페인트나 도료도 많으니까 사서 붓칠도 해보고 또 캔스프레이도 뿌려보고 이렇게도 좀 색칠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모형점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이 프라모델만 팔아서는 모형점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형 받아오는 가격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해외에서 수입하면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국산 아카데미를 받아도 가격이 뭐 이렇게 할인을 하더라도 얼마 못 하겠죠. 그죠? 빤하니까. 그러니까 모형 관련해서 이제 뭐 모형 공구나 아니면은 뭐 페인트 도료 이런 부자재를 좀 팔아서 수익을 벌충을 해야 될 건데, 이게 모형만 사서 사재기 해버리면은 그런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모형을 사시면은 프라타만 쌓아두지 마시고 만드시고 칠도 해가지고 또 모형 가게들도 좀 이렇게 좀 돈 좀 벌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말이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채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구조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은 요게 이 모터하고 이게 이제 기어 묶음, 기어 박스가 이게 타미야 보면은 이제 미니 기어 박스가 나옵니다. 타미야 공작 그 카테고리에 있어요. 미니카 카테고리 아니고 타미야 공작 카테고리에 보면은 다양한 어떤 모터와 기어 박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넣을 수는 없죠. 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재배열하고 이제 이렇게 짜맞춤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고 구입하시고, 뭐 요런 건전지 박스는 예전에도 소개했지만은 모형 부자재나 아니면은 금색으로 황동판 한 0.3mm 정도 하면은 뭐 B4인가요? B3인가요? 그 정도나 A4 용지 정도 사이즈 옵니다. 한 번 사놓으면은 한 10년 이상 쓸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잘라가지고 뭐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제 하시면은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되면 되니까 이런 거 없죠. 그거는 플라판으로 만드시면 되고, 황동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스위치는 뭐 본인이 만들으셔도 되고, 황동판과 플라판으로 미니 슬라이드 스위치, 요거는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쌉니다. 굉장히. 해외 구매로 사셔도 되고 뭐 국내에서 사셔도 되고. 근데 이왕이면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면 국내에서 사시면 되겠죠. 우리 국내 또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재배치하고 동력 전달을 잘 시켜주면은 뭐 될 것 같고,
미니카를 좀 튜닝하고 만드셨던 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뭐 미니카 사고는 안 하니까 뭐 전 전화 아른다르의 스타일로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우리가 작동 한번 시켜 볼까요? 이제 설명 다 됐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근데 뭐 제 어떤 또 너무 깊숙한 노하우를 어떻게 또 받아내려고 또 이렇게 좀 집요한 질문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죠?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노하우를 막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실례죠. 물어보면 그 자체 물어보면은 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몇 시간을 이렇게 고생해서 나온 결과물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낼름 물어봐서 이제 이렇게 열매라든지 엑기스만 받아가겠다는 심리도 조금 뭐 노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면은 그 정도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건전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이제 어떨 때는 이 건전지 홀더를 스스로 자작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모형 속에 넣을 때 뭐 간섭이라든지 뭔가 좀 애로사항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춤으로 제작해서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전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캡 부분이죠. 이제 탑승 부분. 범퍼는 뭐 실제 차량처럼 빼다 붙이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접착은 안 했어요. 근데 약간 헐렁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 순접으로 제가 이제 그 약간의 그 두께 조절을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셰시 부분에 이렇게 이제 안핀 두 곳하고 여기 이제 끝부분에 걸려주는 홀더가 두 군데 있어요. 그게 이 핀 4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꽂히는데, 순접으로 약간만 이제 조절을 해주면은 좀 이렇게 폴리캡 없이 이렇게 끼일 수 있게끔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끼워주면은 이제 뭐 접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됐죠. 이제 스위치 켜주면은 작동이 될 건데, 소리도 약간 좀 모터 소리 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돌려볼까 스위치. 제가 이제 영상 오프닝에 제가 어차피 또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가죠. 제가 실수인데 기어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기어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이 포터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세팅을 다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하다 보니까 이 뒷바퀴 회전수나 뭐 속도 이것까지 같이 조화롭게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은 요 뒷바퀴까지 같이 이렇게 그 속도까지 맞추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쪽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이 작업하기가 뭐 공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기어비가 높아서 좀 느린 감은 있는데, 뭐 제가 가지고 놀 때는 재밌어요. 너무 빠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은 기어비를 저보다는 좀 더 낮게 하는 게 이제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도색 했던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죠. 이 바디 색이 이제 플라스틱 색상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밑부분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그대로고, 이게 플라스틱 부분이 좀 밝은 파랑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타미야 캔 스프레이 TS15번 블루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느낌이면서 유광이니까 타미야 TS15번 블루 쓰시면은 포터의 블루 느낌 그대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내부의 블랙 부분은 제가 도색 안 했어요. 특별히 제가 좀 귀찮기 때문에 모터라지 작업할 때는 귀차니즘이 많이 쌓여서 이런 것들까지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요런 이게 이제 뒤에 있는 화물칸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니까 그 잡아주는 금속 홀더,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고리가 풀리면서 열리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타미야 에나멜 메탈릭 계열의 색상들
티타늄인가가 아마 제가 쓴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써주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데칼들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줬고, 데칼을 실수해서 좀 잘못 붙인 것도 있어요. 얘가 뒤에 가고 얘가 뒤에 가야 되나? 아무튼 좀 실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스캔 스프레이만 좀 뿌려주고 해줘도 뭐 됐죠. 그리고 타이어도 플라스틱 휠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바디 블루 이외에는 크게 칠한 건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깜빡이 부분에 보통 클리어 오렌지 쓰는 부분 있죠. 여기 이 플라스틱 색상이 농도가 너무 옅기 때문에 좀 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이 클리어 파츠는 두 벌을 넣어주시는 것도 모델러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타미야 캔스프레이나 에나멜로 클리어 레드나 오렌지를 칠하는 게 훨씬 색감이 리얼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MCP, 그래서 이제 컬러가 다 색으로 다 나와 있어서 도색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리얼함을 추구하는 모델러들한테는 좀 안 맞지 않나, 칠을 하게끔. 그래서 투명 파츠들이 좀 한번 러너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키 만들면서 이제 들었던 점이 거의 이 조립성이 좋아가지고 불만 없이 이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점을 꼽는다면은 여기 이 휠이 있죠. 그리고 이 타이어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재질입니다. 끼운 방식인데, 이 휠 안쪽에 있는 그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높이가 높지 않아 가지고 뒷타이어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약간 잘 빠지고 이게 비틀림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른 또 모형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이 미숙했던 부분, 이게 돌기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고무 부분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 포지션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지금 이 앞바퀴는 괜찮아요. 이 뒷바퀴 부분이 이제 이 더블로 된 방식인데, 여기도 보면은 좀 정확한 위치에 지금 놓이지 않고 좀 뜨는 부분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고정이 확실히 안 돼요. 만약에 플라스틱 둘 다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이었으면은 접착해서 정확한 위치에 세팅하면 되지만은, 고무는 통상에 그게 이제 접착하는 게 아니고 끼운 방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순접을 좀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 돌기가 너무 얕아서 높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세팅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엉성하게 끼워지는 방식이 되니까, 이 부분은 모형 그 제작자 분들이 오답노트,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답노트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좀 체크 메모해 두시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터는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죠? 작동도 되고 하니까. 얘는 이제 베스파 이제 그 바이크, 그죠? 스쿠터인데 유명하죠. 근데 이건 고전프라예요. 일본 고전프라, 이제 제가 예전에 사둔 거 그거 이제 4개들이었는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색칠 도색까지 해서 이제 포트에 실어주려고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오토바이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줄로 이제 딱 묶어가지고 이제 배송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포인트의 의미로 이제 하나 실어주고, 3륜차 있잖아요. 여기 아카데미 제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안 했는데 도색은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이제 극악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지겠다. 물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모터라이드.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좀 라이트하게 만들고 뭐 도색 정도로 해두고 이제 장식장에 둘까 해가지고 이제 뭐 모터라이드 작업은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뭐 도전해 보셔도 괜찮겠죠.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에서 포니도 효자 상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포터도 우리가 이제 그 오토 키트, 자동차 프라모델 이렇게 쭉 여러 회사의 라인업을 보면은 택시, 그리고 이런 화물차, 이런 류들의 키트가 굉장히 귀합니다. 보기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동차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키트가 되는 거고, 또 우리 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생업을 또 담당하는 실제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차잖아요, 그죠? 이 포터라는 게. 그러니까 뭐 벤츠, 뭐 BMW 이런 뭐 수입차들, 뭐 명차라고 명차나 명품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차들을 고급차라 생각하고 실제 명차는 이런 포터가 명차가 아닌가. 우리 생활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정말 소금, 빛과 소금같이 필요하고, 그죠? 또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고장도 잘 나지 않고 장수하는 그런 우리 친구 같은 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터 같은 이런 차량들은 실제 차량도 굉장히 명차이면서 귀중한 그런 차량이고, 이 모형도 오토모델러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프라모델이지 않나, 둘 다. 그래서 좀 더 값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화이트 컬러 이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화이트 컬러를 좀 우대시하고, 그죠? 블루 컬러를 좀 경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지만은 그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뭐 문과 나와가지고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화이트 컬러. 그런 와중에 이제 좀 힘들지만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우대받고, 또 그만큼 또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또 그런 사회로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포토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경시되는 그냥 짐차가 아니라 또 귀중한 또 고마운 그런 차량, 뭐 택배 이런 데도 또 활용되죠, 탑차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바꿔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국민 브랜드 아카데미에서 나온 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